16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가계 변환 공식인데요. 이 내용은 상하함수 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배워서 상하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계 변환 공식. 시작할게요. 시간만 된다면, 또는 환경적으로 환경만 잘 지원된다면, 많이 사례들을 보여주겠는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례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짚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 값입니다. 이때 n은 정수입니다. 자, 요거는 상함수는 주기함수라는 사실과 1번 가계 정의에 의거해서 바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인의 2n파이 플러스 세타는 당연히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2n파이 플러스 세타도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 탄젠트 2n파이 플러스 세타도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성립합니다. 탄젠트 n파이 플러스 세타도 어차피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n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형태의 각을 가지는 삼각함수의 값 또는 이것을 간단히 고치는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입니다. 이것도 좀 더 간단히 말해서 삼각함수들이 가지는 그래프적인 특징, 특히 기함수, 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적을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은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탄젠트도 당연히 기함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됨을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뭘 할 거냐면 적으면서 할게요. 세 번째,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그립니다. 편리상. 그 다음에 동경의 각으로서 세타를 가지는 직선을 하나 거예요. 따지면 반직선인데 그 연장선을 끊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되면 물론 이제 동경의 각으로서 이 세타, 즉 우리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으로서 동경의 각을 재다 보니까 이거는 이쪽은 세타지만 실제로 이제 이 원점에서 3, 4분면 쪽으로의 이 반직선이 가지는 동경의 각은 하나는 이제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교점을 이제 각각 P점 x, y로 잡고요. 요거를 이제 Q점이라고 해서 x 다시, y 다시라고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 x, y와 x, y와 x 다시, y 다시의 관계는 서로 원점에 대칭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x 다시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다시는 마이너스 y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거해서, 자, 이제 각각을 전선에다 삼각함수 표현해 볼게요. x는 코사인 세타로 나오고요. y는 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와요? x-는 삼각 정의에 의거해서, 얘도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왜냐하면 동경의 각이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x-가 누구였어요? 마이너스 x였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니까 마이너스 x는 x 값은 또 누구였습니까?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즉 결론적으로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당연히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그런데 y-는 누구였어요? 마이너스 y였단 말이에요. 그럼 y는 누구였습니까?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제 탄젠트 값을 한번 가져볼게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밑에 적겠습니다. 얘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각각 구했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됐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세타다. 즉 우리가 봐도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은 3,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는 양수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이 탄젠트 값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의 값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서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건데요. 자,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이 필요한데, 원주 위에 있는 두 점이 필요한데, 한 점은 동경의 각이 세타인 한 점을 잡고요. 하나 잡겠습니다. 그냥 P점 x, y. 동경의 각이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동경의 각이 이번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점을 하나 잡아요. 이 점을 Q라고 잡고 얘를 x 다시 y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각이 뭐예요? 밑에 좀 적을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쓰는가 하면 삼각비를 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P점에서 H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 점을 이제 H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Q점에서는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H2라고 할게요. 그러게 되면 두 개의 삼각형, 요 삼각형 OH1P라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OH2Q라는 요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내각이 사실 요 각이 세타거든요. 이게 하나는 또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세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또 같죠. 그래서 얘는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누구예요? 이 OH의 길이가 X잖아요. 그 다음에 OX겠습니까? OH1의 길이가 X고요. H1P 요 길이가 Y가 됩니다. 야가 합동했다는 이야기는 요 길이가, 그러니까 OH2의 길이가 X하고 OH1의 길이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QH2라는 길이가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x-y-하고 xy의 관계가 이런 게 성립하게 되죠. x-는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이 서부면에 있는 점이니까. 그 다음에 y-는 x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삼각 비로서 아니죠. 뭐 세타에 관한 삼각 함수로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각점들을. 그러면 x는 똑같이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또 화면에 넘어가 버려서 저번 시간처럼 똑같은 현상도 벌어지네요, 자꾸. 이게 참 사실 선생님도 녹화하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다시 뭐 첨부터 하기에는 조금 진도가 나가서 이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입니다. 자, 원 똑같이 그릴게요. 원 하나 그리고요. 반지름 길이는 1입니다. 자, P점 하나 잡습니다. X, Y. 동경의 각으로서는 세타. 바로 여기서 바로 설명할게요, 그냥. P점에서 L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H1이라 잡아요. 그 다음에 동경의 각으로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가지는 Q점을 하나 잡습니다. 이 점은 이제 X-, Y-가 되고요. 요 각이 이제 얼마가 되는가 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자, Q점에서는 이제 바로 Y축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H2라고 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 두 개의 OH1P라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2Q라는 요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거든요. 닮음의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OH1의 길이가 X고 그 다음 H1P의 길이가 Y잖아요. 그러니까 이 OH2의 길이가 X가 되고 합동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QH2의 길이가 이 Y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이서분의 각이라서 Y-는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을 이 삼각 함수로 표현하면 X는 이제 코사인 세타 똑같이 Y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 이제 바로 할게요. 그러면 X-는 누구였습니까? 마이너스 Y였고요. Y는 누구였어요? 사인 세타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값하고 같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위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그리고 Y-는 누구였습니까? X였잖아요. X는 또 뭐였습니까? 코사인 세타였죠. 자,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다? 코사인 세타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탄젠트는 어차피 뭐 결론적부터 보라 할게요. 탄젠트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서 얘는 뭐 나오는가 하면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뭐 경우가 더 많은데 2분의 3파이 뭐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도 있고요. 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도 있고 또 파이 빼기 세타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자, 뭐 여기에 여백이 이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아서 제공할 수도 없고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정리해 버릴게요. 자, 결론적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각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형식의 각을 가지는 이런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또는 정리할 것이냐, 이게 각의 변환 공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는 형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래서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각의 변환 공식의 순서 또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요 n입니다. 요 n. n은 정수입니다. n이 짝수일 수도 있고 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짝수 적을게요. 짝수가 되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코탄젠트는 코탄젠트. 이렇게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n은 홀수입니다. n이 홀수이면 바뀌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고요.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방금 했는 거 잠깐 볼까요? 방금에 있는 이 4번이 n이 홀수일 때 경우입니다. n이 얼마냐 하면 1이죠, 1. 자, 그러니까 먼저 사인부터 볼까요? 사인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었죠. 탄젠트도 코탄젠트, 코사인도 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1번 먼저 해놓고 2번으로 갈게요. 자, 삼각비를 결정하는 각은 세타입니다. 자, 위에 다시 올라서 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있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세타만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삼각함수 정의를 선생님은 이제 삼각 B 플러스 그 다음에 부호잖아요. 부호는 좀 이따 세 번째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각 B를 구할 때에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각이 이 양수여야 되거든요. 양수. 그래서 세타만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떠나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다 무조건 이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둔각이라 할지라도 예각으로 간주해야 돼요. 뭐 할 때만 각의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간단히 고친다든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에는 무조건 이 세타는 예각으로 씁니다. 둔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명심하세요. 중요하니까. 뒤에 가서 하나 예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호 결정이에요. 부호 결정은 통째로 봅니다. 2분의 파이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에 올 스타킹 이걸 통해서 부호를 결정을 해요. 삼각비를 결정하는 각은 세타지만 부호 결정은 세타만 보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봐야 됩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가 올 스타킹 중에 어디냐? 요거를 가지고서 뭐 한다? 부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끝납니다. 자, 요렇게 이 세 가지 순서에 의거해서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비를 값을 결정하든지 간단히 고쳐서 우리가 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미분가도 쓰이고요, 적분가도 쓰이고 계속 쓰인다는 거, 특히 자연계 수학에서 이 각의 변환 공식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문제 10번하고 문제 11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가르친 방법대로 하면 쉽게 풀립니다. 선생님은 뒤에 가서 할 내용이 있어서 이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자, 문제 13번입니다. 문제 13번에 2번만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가지로 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각의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탄젠트 4분의 7파이를 구할 건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4분의 7파이를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형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꿀게요, 이제 바로. 탄젠트, 얼마입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로 변형이 되죠. 자, 여기서 바로 각의 변환 공식의 해법 세 가지를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파이는 뭡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 형식이죠. 그래서 짝수가 왔기 때문에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가 됩니다. 삼각비를 결정짓는 각은 세타, 이게 세타거든요. 그래서 4분의 3파이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그랬죠? 이제 부호 결정이죠. 부호 결정할 때는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된다 했고, 올 스타킹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이다? 잘못하면 이거를 4사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하겠죠. 이 실제로 세타는 무조건 뭐로 써라? 둔각이라 할지라도 예각으로 써라 했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이다? 얘가 예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에다 예각 대인하시면 뭐예요? 얘는 3, 4분면의 각으로 봐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 부호적인 차이로 답이 틀려버립니다.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는 양수죠. 그래서 얘는 그냥 탄젠트 4분의 3파이예요.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4분의 3파이를 한 번 더 분해합시다. 그래서 이 탄젠트 얼마 됩니까? 파이 빼기 4분의 파이죠. 여기서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계 변환 공식을. 파이는 어차피 2분의 파이 곱하기 2 형태이니까 똑같이 탄젠트. 그 다음에 각은 삼각 B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2, 4분면의 각이죠. 2, 4분면에서는 뭐다? 탄젠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 결정 마이너스 붙는다. 그래서 답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만약에 4, 4분면 잡아버리면 답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 나와버립니다. 1. 그래서 틀려져 버리죠. 자,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반드시 이 세타는 무조건 뭐로 간주한다? 예각으로 쓴다. 실제로 뭐라 할지라도 동각이라 할지라도 예각으로 쓴다. 주의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사고력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 해결력 문제들은 다 가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이야기했는 가계 변환 공식 잘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